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신비한 역사를 가진 매혹적인 곳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할 때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이론과 정보를 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분명 여러분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비디오를 끝까지 본 후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왕가의 계곡은 룩소르 근처의 나일강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의 본거지이죠. 파라오, 사제 및 기타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이 60개 이상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 학교에서 배웠어야 할 것 중 하나는 투탕카멘의 무덤이죠. 이 무덤은 1921년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투탕카멘 자신 외에도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의 황금 가면을 포함하여 3,500개 이상의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은 투탕카멘이 파라오가 되었을 때 9세였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파라오로 여겨지는 람세스 2세는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부분적으로만 발굴되었으며 규모가 너무 커서 오늘날까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 2013년 피에르 탈레라는 고고학자가 4,500년 된 상형문자 조각 30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홍해 근처의 동굴에서 그것들을 발견했으며 메레르의 일기라고도 불리는 그 조각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로 여겨지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주변의 늪지대에서 자라는 파파루스 식물의 갈대를 사용하여 필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저명한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에 따르면 이 파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은 21세기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3톤의 돌블록을 배를 통해 기자까지 운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2-3일이 걸렸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에는 230만 개가 넘는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이 있으므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파편들은 그들이 어떻게 돌덩어리를 정밀하게 잘라 피라미드에 넣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8. 1954년 고고학자 카말 엘 말라크는 대피라미드 근처의 참호에서 배를 발견합니다. 배는 1224개의 조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합쳤을 때 길이는 43.6m, 너비는 5.9m였습니다. 이 배는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쿠프를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배는 기원전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많은 연구에 따르면 배는 강에 놓이면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부분이 누락되고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해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배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식여행이나 파라오를 안식처로 데려가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자의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동상으로 길이는 73m, 너비 19m, 높이는 20m입니다. 지상2가 레이더가 사용되어 연구원들은 스핑크스 아래에 여러 개의 복도와 방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왼발 아래에는 기록의 전당이라고도 불리는 비밀의 방이 있는데 이집트 정부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전당은 모든 종류의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는 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스핑크스의 머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있으며 스핑크스의 몸에 방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스핑크스의 뒤쪽에도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아래에 대피라미드와 연결되는 터널 시스템이 있다는 고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1999년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가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사이에 지하 29m 깊이의 터널이 있다고 말하는 TV 스페셜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와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 상형 문자가 새겨진 4개의 기둥과 12톤의 거대한 석관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지하 세계와 영생의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로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을 믿는다면 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여러 상형 문자로 묘사되고 있고 신비한 녹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방에도 터널이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터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6. 사카라의 세라피움은 조세르 피라미드의 북서쪽에 위치한 지하에 있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부분은 손으로 굴착된 380m 길이의 터널 그레이트 볼트입니다. 1851년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무게가 70톤에서 100톤 사이인 24개의 거대한 석관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옆방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놀라운 정밀도와 대칭, 기하학에 대한 이해로 조각된 큰 화강암 블록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집트인의 도구는 도끼, 끌 및 나무 망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도구로 상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는 큰 미스터리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들이 관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이는 놀라운 지식을 가진 다른 선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은 아피스 황소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이집트인들에 의해 숭배되었지만 관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5.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프랑스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는 기원전 1047년에 통치한 파라오의 무덤을 나일강 삼각주의 도시인 타니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푸수센이라는 이름의 파라오가 엄청난 부와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그의 석관 주위에는 수천 개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중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를 원했습니다. 불행히도 상자 주변에 많은 나무 유물이 물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상자 자체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은으로 덮인 파로와 걸작으로 여겨지는 황금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4. 다음 발견은 매우 드물며 이 목록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카라새라고 불리는 이 새는 1898년 이집트 사카라에서 무덤을 발굴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를 닮은 나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이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의 연대를 기원전 20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의식용 물건이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새처럼 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공기역학에 대한 지식과 날아다니는 것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가장 최근의 발견 중 하나는 2019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도시 룩소르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미라가 들어있는 관을 30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지난 세기의 가장 큰 발견으로 간주하며 미라는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라와 관의 색깔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고 지하 1m에 두 줄로 쌓여 있었습니다. 발견된 39의 미라 중 23구는 남자, 5구는 여자, 2구는 중산층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였습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인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존중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세부점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39의 미라들은 2020년부터 피라미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새로운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2. 학교에서 스핑크스가 4500년 전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와 이론에 따르면 훨씬 더 일찍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고고학자들은 스핑크스 꼭대기에서 재생을 발견했는데 이는 약 1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마지막 빙하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건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6,000년 전 사하라 사막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지역이 되어 초원으로 덮여있고 규칙적인 강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피라미드는 다양한 유형의 재료가 발견됨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되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복원했을 뿐이며 더 오래된 문명에 의해 지어졌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종류의 원형 샤프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미터의 거대한 화강암 블록이며 이것이 망치와 끌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쩌면 놀라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고대 문명이 있었거나 이집트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 이것은 피라미드에서 상형 문자나 미라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핑크스의 머리는 몸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착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발견했을 때 이주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복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없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2018년에 발견한 것은 완전히 기괴한 것 같습니다. 1. 피라미드는 230만 개 이상의 블록으로 지어졌으며 그중 일부는 무게가 70톤에 달합니다. 피라미드는 길이 146m, 너비 230m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에 연구원들은 피라미드를 연구할 기회를 가졌고 이를 스칸 피라미드 프로젝트라 불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통해 그들은 그랜드 갤러리라고 불리는 큰 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방과 여왕의 방을 포함한 다른 숨겨진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지하 아래에서 샤프트가 나왔죠. 이 소식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2018년 과학자들은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농축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나노센서 기술과 더 효율적인 태양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라미드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훨씬 더 기괴합니다.
대피라미드의 위치는 본초 좌우선이라고도 불리는 지구의 중심에 있고 구조의 지리적 방향은 측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의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 매우 정확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몇 년 전에 발견된 상형 문자가 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이집트인들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두 개의 램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라미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발견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발견이 가장 흥미로웠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이집트로 휴가를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